원자력 재료 연력학 27번째 강의입니다. 벌써 27번째가 됐네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좀 크게 말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수업 설명하다 말고 준비한 내용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끔 생각난 거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액티비티하고 케미컬 포텐셜하고 변화하는 걸 이제 잘 살펴보시면 이 액티비티가 이제 순물질일 때 1이지 않습니까? A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A의 성분비가 내려가면서 보면 A가 대체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중간에 물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헤테로지니어스 이퀄리브리움이 있는 경우에는 이 A 성분이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A의 액티비티가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구간이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성분에 따라서 이렇게 감소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G 알파하고 이 뮤 A 이것의 이제 차액이 이걸로 나타내지기 때문에 이걸 수식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은 뮤A하고 AA가 계속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있는 노테이션을 따를게요. G 알파에 퓨어 A니까 이거를 밑에다 A라고 써줄게요. 여기다가 빼기 RT ln AA 이렇게 하면은 이게 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뮤 A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알파에 대해서 우리가 했으니까 이거 뭐 알파라고 하면 되겠죠. 이것도 이렇게 알파라고 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이 로그 값은 AA 값이 올라가면 어쨌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착각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앱솔루트 밸류가 줄어요. A가. 그죠? 앱솔루트 밸류는 줄는데 정확히는 마이너스 영역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0으로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시면은 여기 이게 0일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1일 때는 이게 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순간적으로 앱솔루트 밸류가 줄 때 뮤가 커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반대로 움직인다고 이제 착각을 해가지고 이 액티비티는 이스케이핑 텐던시니까 이거는 이제 이스케이핑 안 하려는 텐던시의 어떤 그런 정성적 의미를 가지겠구나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잠깐 순간적으로. 예.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보면은 어찌됐든 마이너스 값에서 이렇게 위로 가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LNA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AA 값으로만 보면 AA 값이 0에서 1로 증가할 때 뮤A 값도 그것에 따라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케미컬 포텐셜이 높을수록 그것도 이스케이핑 텐던시가 높은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걸 제가 좀 해석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델 G 오버 델 N 여기에서 이제 이걸 뮤를 정의하면서 에브리싱 에스 컨스탄트죠. 이때 우리가 여기다 이름을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붙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의미를 보면 뭐냐면 단위 물질 양당 프리 에너지거든요. 네, 프리 에너지. 그래서 시스템에 프리 에너지가 많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이런 표현 써도 되나? 원자의 결합 상태가 헐거워야 된다라는 결국 결론이 됩니다. 왜냐면 그게 빡빡할수록 우리가 에너지를 더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 프리 에너지, 시스템이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 문자적 정의에서 봐도 제가 지난번 시간에 거꾸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린 이유는 요 마이너스 값에서 이 절대값이 줄어드는 것과 실제로 이것이 감소하는.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값이 줄고 있으니까 사실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제 어떤 개인의 머리에 한 게인지 계속 그게 좀 헷갈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문제를 겪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주의하십시오. 예. 어떤 기준점이 이렇게 LNA처럼 0이 기준이 되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이렇게 어프로치하는 경우에 이게 앱솔루트 밸류는 줄고 있지만 사실은 증가 중인 거죠. 이게 참 사람의 어떤 그런 본능에 반하는 그런 정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수학을 하는데 이게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수업 시간에 이 새롭게 생각난 논리를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성격이 그런 걸 좀 잘 못 참아서 자 정정하겠습니다. 액티비티는 이스케이핑 하는 텐던시고 뮤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스케이핑 텐던시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이거는. 근데 어쨌든 굳이 따지자면 뮤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스케이핑을 잘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가서 써먹을 때는 없을 거예요 사실. 네. 자 그래서 좀 정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 페이지 다이그램에서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거의 끝났어요. 자, to see how
equilibrium is affected by temperature. 자, 온도가 상평형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보겠다. 그것이 파이널 페이지 다이어그램입니다. 물론 X축은 성분이니까 성분과 온도가 상평형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겠다. 그것이 바이너리 페이지 다이어그램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도 되긴 돼요.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합금 성분 정해져 있고 온도 변화할 때 얘가 상평형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알고 싶다.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쓴 거죠. 자, 그래서 이 논의를 심플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5가지 정도의 가정을 합니다. 첫 번째 가정이, 그러니까 이제 바이너리 페이지 다이어그램이 생긴 어떤 그 모양에 따라 가지고 이름이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할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간단한 걸 지금 하는 거예요. 일단 A하고 B 원소는 completely miscible 하다. A하고 B가 섞이지 못하는 금지된 컴포지션은 없다. 그리고 특별히 또 뭐라 했어요? both the solid and liquid state. 그러니까 고체상에서도 풀리 믹싱 가능하고 액체상에서도 풀리 믹싱 가능하다. 그리고 둘 다 아이디얼 솔루션이다. 아이디얼 솔루션 정의 뭐였나요? 한번 가서 보고 올까요? 이젠 많이 넘겨야 되네요. 그죠? 네. 지금 놀랍게도 이게 왜 강의 노트가 하나냐면요. 두 번째 교과서 챕터 2를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반쯤 했을까요? 네, 챕터 1이어가지고 강의 노트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근데 분할을 안 했죠. 같은 챕터인 거를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자, 아이디얼 솔루션.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델지 믹스는 마이너스 T델스 믹스다. 자, 이게 무슨 뜻이죠? 네. 델 H 믹스가 0이다. 자, 그거였습니다. 델 H 믹스는 0인 경우를 가정을 또 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G of pure A and B will vary with T. 당연한 얘기죠. 맨 처음에 이 강의 시작할 때 우리 기억나십니까? 이거 뭐 H고 이렇게 하면은 요거 갭은 TS고 요거는 G다 이렇게 돼 있고 이 X축은 온도 T로 주어져 있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온도가 변하면 순물질의 프리 에너지는 당연히 변하죠. 네. 그다음에 멜팅 포인트, 퓨어 컴포넌트의 멜팅은 언제 일어난다? GS가 G에 될 때 일어난다. 이게 아니 교수님 이게 왜 가정입니까? 그런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슈퍼 쿨링? 네. 드라이빙 포스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딱 TM까지 쿨링하면 안 되고 조금 더 쿨링해야 얼고 그런 얘기 했었죠. 녹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딱 TM까지 올리면 안 녹을 거 아니야. TM보다 살짝 더 올려야지 이렇게 오버히팅 됐다가 녹겠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됐고 그냥 같으면 녹는다고 가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녹는 온도 T하고 T멜트하고 차이가 작다라고 보겠다는 거지. 매우 매우 작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은 그 앞에 거에 포함시키면 되는데 왜 굳이 따로 쓸까 싶은데 깁스 프리 에너지 이 두 개의 페이지 모두 다 깁스 프리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거야. 온도 증가에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이 앞에 거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요. 앞에 거는 깁스 프리 에너지 오브 퓨어 A and B라서 컴포넌트에 대해서 정의한 거고요. 뒤에 거는 페이지에 대해서 정의한 거라서 다릅니다. 네,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스 페이지라는 거는 솔리드하고 리퀴드를 말하는 거라서 여기선 A하고 B를 말하는 거고 그 부분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자, 그럼 마지막 5번째 어썸션이 liquid also has a lower G than the solid at all the intermediate compositions. 그러니까 뭐 intermediate compositions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C가 1이거나 0인 거 빼고 나머지를 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이제 좀 확대 해석하면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인터미디에이트 컴포지션이라는 게 A하고 B가 결합을 해가지고 어떤 인터미디에이트 페이지를 형성할 수도 있잖아요. A, B. 뭐 어떤 인터미디에이트 페이지를 형성을 하면은 그 컴포지션을 지칭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인터미디에이트 컴포지션에서 이 리퀴드가 솔리드보다 낮은 G값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이거는 되게 고온 영역에서 정의한 것 같은데? 그죠? 왜냐면 리퀴드가 솔리드보다 낮은 G값을 가져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GL이 GS보다 이렇게 밑에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다 녹는다는 얘기잖아요. 녹으려면 고온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의미가 잘 이해는 되지 않는 그런 가정입니다.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죠.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자, 그래서 이 보면은 T1부터
온도를 내려가면서 논의를 하네요. 가장 고온이 T1이고, 그 다음에 TM, 그 다음에 T2, 그 다음에 TMB. 자, 순물질이 두 개니까 멜팅 포인트가 두 개겠죠. A의 멜팅 포인트를 TMA로 놨고, B의 멜팅 포인트를 TMB로 놨습니다. 그래서 TMB 밑에 T3까지 나눠서 A부터 F까지 6개의 그림을 그렸네요. 한번 봅시다. F는 페이즈 다이그램에 대한 거고, 온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이거는 축이니까 5개. 5개 온도에 대해서 고쳐야 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높은 온도인 T1에서 보면은 모든 성분 영역에서 리퀴드의 프리 에너지가 솔리드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영역에서 리퀴드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이 빨간색 선을 따라서 이게 다 L, 리퀴드 페이즈가 포메이션이 돼야 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두 순물질의 녹는 점보다 녹는 점 두 개가 있죠. 녹는 점 두 개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다 녹아야 되지. 그럼 이제 이게 안 녹으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은 이거를 그렇게 가정한 거구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렇게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TMA보다 T1이 높은데 거기서 솔리드가 안 녹는 게 나오면 어떡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아마 보니까 이 마지막에 그 정의한 게 그 얘기인 것 같아. 모든 성분에서 어찌 됐든 간에 리퀴드가 그러니까 이제 그 고온이라는 말을 생략을 한 것 같아. 예.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배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TMA보다 높은 영역에서 고체상이 존재하는 영역이 없죠. 자, 이 보면은 제가 지금 빗금친 데는 퓨어 솔리드고요. 그 위에 이렇게 제가 호라이존탈 라인을 그은 거 여기는 리퀴드인 거죠. 그럼 이 중간에 요 렌티큘러한 요 모양은 뭡니까? 요거는 그 솔리드하고 리퀴드가 같이 있는 거죠. 솔리드하고 리퀴드가 같이 믹싱. 이거는 이제 재료공학 시간에 배워갖고 오셨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고온일 때는 GL이 더 낮으니까 전부 리퀴드가 형성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TMA로 온도를 살짝 낮춰봅시다. TMA로 온도를 살짝 낮추면 어떻게 되냐면 A가 순물질일 때, A 100%일 때 GS하고 GL은 같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S하고 L이 이퀄리브리움에 있게 되죠. 여기에서 TMA에서는 이퀄리브리움에 있게 돼서 순물질 A는 고체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액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B가 조금이라도 섞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B가 조금이라도 섞이게 되면 그거는 리퀴드밖에 존재를 못합니다. TMA에서.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C에서 이제 T2로 온도가 더 내려갔어요. 여기 요 지점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밑에가 여기가 이제 XB겠죠. XB가 B보다 작을 때는 GS가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솔리드가 형성이 됩니다. 솔리드가. 그리고 여기 성분이 C보다 클 때는 L이 더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리퀴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TMA가 TMB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A 중심의 고체상은 서바이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TMB보다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그런데 성분이 B200%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미 B가 다 녹으려고 하기 때문에 리퀴드가 더 안정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고체가 조금이라도 존재하려면 성분이 XB가 C 포인트를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XB가 더 낮은 온도에서 녹는 물질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BC 중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미 우리가 배운 거죠. 이게 둘 다 고체상이어야지 이 논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가 리퀴드 페이즈여도 적용하는데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상의 깁스 프리 에너지에 이렇게 더블자 그을 수 있죠. 코탄젠트 라인을 찾아서 그죠? 이퀄리브리움 컴포지션을 이 두 개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S, 여기는 L, 여기는 S 더하기 L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S 더하기 L 지역 그러니까 이 B와 C 사이에 XB가 존재할 경우에 이 S와 L의 컴포지션이 각각 이퀄리브리움 컴포지션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이제 뭐 S2라고 하고 여기는 L이라고 할까요? 요 B와 C 라인 사이에서 온도가 T2일 때 요 안에 있는 리퀴드와 솔리드의 혼합물은 성분이 어떻게 되느냐? 고체면 요 B 지점의 성분을 가지고 액체면 C 지점의 성분을 가지고 레버룰에 따라서 솔리드하고 리퀴드의 이 레이시오가 정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거를 지금 그림 C가 보여주고 있네요. 온도 T2일 때 어중간한 온도죠. 네. 이거를 그 아이소몰픽이라고 했던 것 같아. 아이소몰픽 바이너리 페이지 다이그램 뭐 그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그 나중에 가면 배우는 그 유테틱 바이너리 페이지 다이그램에 약간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뭐 별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고체상이 한 종류만 형성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 지금 표시가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지금 솔리드스에다가 동그라미 그렸네. 동그라미 다시 그릴게요. 자, 이 밑에 빗금친 존에서 잘 보시면요, 아무 표시가 없잖아요. 이거 뭐냐면은 이거 싱글 페이지라는 얘기거든요. 싱글 페이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매우 높은 확률로 A와 B는 상온에서 낮은 온도에서 같은 크리스탈 속초를 가지고 풀리 믹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 써 있어요? 그게 이 얘기입니다. completely mixable. 아시겠죠? 자, 그래서 T2까지 커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온도를 더 낮춰서 TMB까지 낮추면 어떻게 되나요? 쉽죠. 요 TMA 때 그래프하고 미러 이미지 같은 게 나오게 됩니다. 즉 뭐냐? 이미 A가 주된 그 범위에서는 이미 솔리드 이 GS 라인이 더 낮기 때문에, 그죠? 다 솔리드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근데 유독 B가 100%인 경우에만 이 리퀴드하고 솔리드하고 이제 공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TMB 온도에서 우리가 만약에 리퀴드를 찾는다면 그거는 100% B인 상태로 녹아 있어야 될 겁니다. 굉장히 언리얼리스틱하긴 하죠. 근데 뭐 어쨌든 있으면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B 100%로 이루어진 리퀴드와 B 100%인 솔리드가 이제 여기서 이퀄리브리움을 이루고, 그러고 그 외 성분에서는 모두 다 솔리드밖에 없는 거죠. 리퀴드가 존재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지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죠, 여긴 겁니다. 그래서 다 솔리드만 존재하죠. 마지막 점에서만 S와 L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뭐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온도를 한층 더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T3는 이제 두 개의 멜팅 포인트보다 다 낮죠. TMA, TMB보다 다 낮으니까 이제 여기가 되고, 뭐 간단합니다. GS 라인이 그냥 다 밑에 있어서 첫 번째 그림에서 이제 거꾸로 그려진 것처럼 된 거죠. LS의 상대적 위치가 뒤집혀서 그려진 거죠. 자, 이렇게 논리가 간단합니다. 여기 뭐 여러 말들 써 있는데 읽어보시고요. 네. 지금까지 그 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다 있는 거고, 네. 뭐 특별히 더 커버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요거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아무튼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런 형태의 그 페이지 다이그램은 이렇게 쉽게 그 깁스 프리 에너지의 상대적인 그 위치의 다이어그램을 컨스트럭션 하실 수 있어야 된다.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복잡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까 했던 그 가정에서 뭘 바꾸시냐면 이제 그 풀리 미서블하다 이게 이걸 뺀 거예요. 이걸 뺀 겁니다. 이걸 뺀 거야. 나머지는 비슷할 거야. G of pure A and B will vary with T 뭐 당연한 거고, 뭐 T 멜트에서 두 개가 이퀄리브리움이고, 보스 페이지가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하고 같은 거고. 단 요건 뭐야? 리퀴드 올소 해저 로워지 된 솔리드, 요거는 조금 물음표지.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심플리스트 케이스에서 첫 번째 가고 마지막 가정을 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은 페이지 다이그램이 하나가 주어져 있고, 온도 3개에 대해서 T1, T2, T3에 대해서 깁스 프리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도가 가장 높을 때가 T1이죠. T1에 보면 지금 모든 성분 영역에서 리퀴드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GL 라인이 GS 라인보다 모든 성분 영역에서 아래에 위치하게 되죠. 자, 여기서 온도가 조금 내려가서 T2가 되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가 쉽게 얘기해서 여기 솔리드고 여기가 리퀴드니까 여기 솔리드 리퀴드가 이렇게 섞여 있는 지점일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아주 희한한 모양을 가지고 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온도 T2가 아주 애매모호한 온도가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성분이 XB가 이제 0일 때, 그러니까 퓨어 A일 때는 솔리드이다가 쭉 가다가 B가 이 성분을 넘으면은 여기에 솔리드하고 리퀴드가 같이 녹아 있는 지점이 나오죠. 성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 솔리드 성분이 되고 여기는 리퀴드 성분이 되겠지. 이 성분 영역에서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이 두 번째 라인을 넘어서까지 B가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BC 사이에서는. BC 사이에서는 다시 퓨어 L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리드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그냥 이렇게 풀리 믹싱된 L이 형성이 되게 돼요. 근데 거기서 CD까지 더 XB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반대로 이 C 성분의 리퀴드와 D 성분의 솔리드가 여기 섞여 있는 그런 또 이 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앞에서 그걸 까먹었네요. 이 밑에 걸 솔리드스 라인이라고 하고 위에 걸 리퀴드스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떻게 얘기하면 좀 이 암기가 쉬울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온도가 높은데 온도가 낮은데
온도가 높은데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요렇게 설명했던가 내가? 네. 솔리두스 라인의 밑에는 다 솔리드밖에 없고요. 이게 더 쉽겠다. 이 방법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솔리두스 라인의 밑에는 솔리드밖에 없다. 100% 고체다. 리퀴드스 라인의 위에는 리퀴드밖에 없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뭐 혼동의 여지 없이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면 뭐 LS 이걸 외우시든가요. 회사 이름이라서 외우기도 쉽네, 그죠? LS. 자, 그렇고요. 깜빡해서 다시 하고 넘어왔습니다. 자, 다시 온도 언제를 봐야 되나요? T2일 때 봐야죠. 자, 여기 솔리드, 리퀴드 솔리드 믹스처, 리퀴드, 다시 리퀴드 솔리드 믹스처, 다시 솔리드 이렇게 된다고. 근데 요 성분일 때와 요 성분일 때 각각의 액체 구체의 성분은 이렇게 다르게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자, 그렇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두 개의 솔리드 리퀴드 믹스추어인 성분 그 영역에서 보면은 요게 A 성분을 가진 솔리드, 요거는 D 성분을 가진 솔리드가 여기 각각 섞여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부르냐면은 요거를 알파 프라임이라고 부르고 요 성분을 가진 고체를 이제 알파 더블 프라임이라고 부르면은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깁스 상은 리퀴드하고 솔리드 두 개잖아. 상은 리퀴드하고 솔리드고 그러니까 G도 GL하고 GS하고 두 개죠. 근데 얘네 모양이 특이해가지고 이 지우고 할까? 네. GL이 부분적으로 더 낮아지는 인터미디에 컴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 보면 요 밑에서는 GL이 더 부분적으로 낮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GS가 더 낮고 그래서 이제 리퀴드 상이 가파르게 상승하니까. 예. 그러니까 섞였을 때 녹는 점이 내려가는 재료인 거야. 그러니까 두 아톰이 서로 싫어하는 금속인 거지. 그러니까 걔네를 섞었을 때는 더 낮은 온도에서 녹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공룡이지, 공룡. 유태틱 멜팅. 예, 서로 다른 두 개의 순물질 섞었을 때 이 보시면은 멜팅 포인트가 여기에 지금 여기가 TMA잖아요. 이게 지금 TMA일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가 TMB죠. 실제로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TM이 더 낮죠. 예, 이렇게 낮아지는 현상. 그걸 공룡이라고 그럽니다. 유태틱 멜팅. 자, 그래서 이 낮은 프리 에너지만 따라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뭐라 해야 되나 W 두 개를 합친 것 같은 이런 무슨 꽃 모양 그런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데 공통 접선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커먼 탄젠트 라인이 두 개가 컨스트럭션이 파서블 합니다. 그럼 두 개 다 물리적 의미를 가져요. 왜? 커먼 탄젠트 라인에서는 액티비티 값하고 케미컬 포텐셜하고 다 같다 그랬죠. 그죠? 자, 이거 이렇게 지금 어떤 원소의 케미컬 포텐셜 값이 상에서 같아. 그러니까 이거 확장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만약에 뮤A가 알파인데 뮤A가 베타하고 같아. 근데 이게 만약에 뮤A가 감마하고도 같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상이 평형에 있지 않을까요? 이거 무한대로 늘릴 수 있겠죠. 만약에 이런 컨디션이 존재한다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커먼 탄젠트에서는 평형에 있는 두 상이 뭐냐면 L, 리퀴드 L하고 여기는 알파 프라임 상하고 여기서 이제 믹스추어요. 그래서 L 더하기 알파 프라임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고 이 두 번째에 있는 거는 이거 그냥 노테이션일 뿐이에요. 이 두 번째에 있는 거는 이제 고체가 성분을 더 여기 있는 성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파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L 더하기 알파 더블 프라임이 이제 이 커먼 탄젠트 라인 위에서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손으로 이렇게 대략 써놨죠. 교과서에 안 써있거든. 제가 그린 거. 그래서 이걸 이쪽 걸 알파 프라임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여기 알파 더블 프라임을 하면 이렇게 되고 L 더하기 알파 프라임 여기는 퓨어 L 여기는 L 더하기 알파 더블 프라임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어,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노테이션 이렇게 쓰지를 않아요. 어떻게 쓰냐면 보세요. 이 위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냥 알파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되는 건 뭐냐면 이 퓨어 A일 때도 알파라고 하고 퓨어 B일 때도 알파라고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지금 이 넓은 이게 지금 다 알파로 퉁쳐지는 거거든요. 노테이션이.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냥 다 알파로 이렇게 제가 해놓은 거예요. 알파로. 아시겠죠? 예. 좀 헷갈리실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파나 베타나 감마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네가 이 알파, 베타, 감마가 바뀌는 건요.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바뀔 때 바꾸는 거야. 그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알파랑 여기 있는 알파랑 성분은 다를 거 아니야. 근데 크리스탈 스트럭처는 같아. 그러면 노테이션을 알파를 하나를 써요. 그래서 위에다 프라임이나 뭐 더블 프라임이나 이런 걸 붙여서 성분이 다른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좀 이따 미서빌리티 갭 얘기를 할 건데 지금 보면 요 안에 이제 알파 프라임하고 알파 더블 프라임 섞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T3에서 얘기하면 요렇게 해가지고 요 E 성분 가진 거하고 F 성분 가진 알파가 여기 이렇게 구별되게 투 페이지로서 섞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변해요. 온도를 올리시면은 알파 프라임의 성분이 이걸로 바뀌고 알파 더블 프라임의 성분이 이걸로 바뀌어요. 계속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성분이 점점 가까워져. 가까워지다가 마지막에 탑에 가면 어떻게 돼? 탑에 가면 그냥 싱글 페이지가 돼버리지. 싱글 페이지가. 음.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알파 프라임하고 알파 더블 프라임의 성분이 사실상 같아지니까 양쪽에서 계속 갭 클로징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알파 프라임하고 알파 더블 프라임하고 이런 게 나오면 보통 얘네는 성분이 특정돼 있지 않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알파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알파상도 크리스탈 스트럭처만 특정돼 있는 거지. 이 성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레티스 파라미터가 어떻게 됩니까? 성분이 바뀌면 이 같은 알파상인데 레티스 파라미터가 바뀌어요. 엄밀히 말하면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탈 스트럭처라는 건 레티스 파라미터가 상쇄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같은 크리스탈 스트럭처잖아. 그러니까 뭐 컨티뉴어스하게 계속 변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어디 보면 컨티뉴어스 솔루션 뭐 이런 표현도 쓰고 하는데 아무튼 근데 보통은 그걸 다른 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알파 하나의 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자, 그래서 노테이션 혼동하지 마시고요. 결론은 뭐다? 그냥 실제로 우리가 이걸 녹여가면서 페이지 다이그램을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몇 도에서 녹는지 성분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측정을 했다 쳐요. 예? 그럼 깁스 프레 에너지가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커먼 탄젠트 라인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 각각의 커먼 탄젠트 라인에서 L하고 알파가 섞여 있는 건 같은데 알파의 성분은 다르다는 거죠. 네,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온도가 T1에서 T2로 내려갔고 이제 그 다음에 T3로 다시 내려봅시다. T3로 내리게 되면은 이제 이 중간에 이 알파하고 알파 프라임하고 알파가 섞여 있는 이 미서빌리티 갭 여기를 지나게 이제 그린 겁니다. 그럼 이때는 프리에너지가 이런 식의 그 모양을 가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리퀴드는 볼 거 없어요. 리퀴드는 그냥 똑같아. 그냥 온도가 내려갔기 때문에 이 온도가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G 값이 커지죠. 그러니까 리퀴드의 이게 계속 올라간 거야.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리퀴드 상일 때 S 값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T 값이 같은 정도 변화해도 리퀴드가 처음에는 밑에 있다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추월해가지고 솔리드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그래프가 좀 잘못 그려졌어요. 왜냐면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게 지금 0인선 같잖아. 그죠? 그럼 여기 보면 솔리드가 어때요? 지금 온도가 T1에서 T2로 내려갔는데 지금 솔리드의 프리에너지 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소했잖아. 온도 내려갔는데. 그래서 이게 뭐 그림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뭐 아무튼 그렇게 그려져 있고 자 그래서 갑자기 난데없이 어쨌든 솔리드가 이렇게 그 표현 기억나십니까? 포지티브 커베처? 포지티브 커베처만 갖고 있던 애가 갑자기 중간에 네거티브 커베처를 가진 영역이 이렇게 크게 등장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야? A랑 B랑 섞을 때 이 데레이치 믹스가 0보다 커서 엔도소믹 하다는 거지. 엔도소믹 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온도를 T3로 크게 낮추니까 이 엔트로피의 기여도가 너무 내려간 거지. 곱해지는 T값이 너무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야? 더 이상 이 프리에너지 그래프를 이렇게 포지티브 커베처만 있는 걸로 유지를 못하고 이 중간에가 이렇게 벌러덩 뒤집혀가지고 올라가 버리게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정말 많이 넘겨야 되네요. 그죠? 이거 이제 여러분들 다 하셨던 거야.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야. 여기 이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하이티에서 얘기한 거야. 하이티에서 H 믹스가 0보다 큰데 델지 믹스는 여전히 0보다 낮은 지금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가 이게 로우티로 간 거야. 로우티로 가니까 이 H 믹스 값인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T드레스 믹스 값이 계속 감소를 하면서 이 중간에 결국 못 버티고 뒤집히면서 파지티브 커베처가 네거티브 커베처인 구간이 여기 이렇게 도입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가 이렇게 뒤집혔다는 거야.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 이렇게 중간에가 뒤집히는 건 이제 이해하셨겠죠, 그죠?
그래프가 좀 이렇게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긴 있어요. 그죠? 네, 사실은 여기 뭐 이렇게 이렇게 이어가지고 델지믹스 그래프 이렇게 분리해낼 수 있고 그런데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리퀴드하고 솔리드하고 겹치는 라인이 나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게 만약에 그냥 깁스프리 에너지가 낮은 애가 그냥 형성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뭐야? 리퀴드가 형성돼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G 값이 요렇게 따라가서 요렇게 된다 그러면은 리퀴드가 형성돼야 되죠. 어떻게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죠. 왜? 커먼 탄젠트 라인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잘 봐요. 알파 프라임이라는 것의 솔리드에 프리에너지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은 걔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알파 더블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의 이 깁스 프리에너지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 위에는 요거는 GL이거든. 예. 지금 사실상 세 개의 상이 경쟁하고 있는 거야. 깁스풀 에너지를 놓고. 그러니까 이 위에서는 마치 솔리드가 하나의 페이지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는 진짜 솔리드 하나의 페이지니까. 그래서 솔리드가 이렇게 리퀴드한테 져서 리퀴드가 형성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는 막 커먼 탄젠트 라인이 두 개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이제는 아예 이제 알파 프라임을 따로 그리고 알파 더블 프라임을 이렇게 따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가 이렇게 된 건 뭐야? 이건 이제 알파 프라임, 알파 더블 프라임으로 이제 따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전체를 하나로 알파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스무드하게 된다. 왜? 얘 믹스처가 생길 거거든. 얘 믹스처가 생길 거거든. 컨티뉴어스 솔루션으로.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지금 한 거고 실제로는 이 그래프는 다 하이퍼테티컬 한 거예요. 이거 안 따라갈 거야. 어떻게 따라가? 여기에서 이퀄리브리움 솔루션 컴포지션 여기서 이퀄리브리움 컴포지션에서 커먼 탄젠트 라인을 하나를 형성하는데 여기 그려진 걸로만 따지면은 한 개의 상의 깁스 프리 에너지 커브에서 커먼 탄젠트 라인을 컨스트럭션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거를 그냥 알파 프라임, 알파 더블 프라임 생각 안 하고 이걸 그냥 솔리드라고 뭐 혹은 그냥 알파라고만 만약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커먼 탄젠트 라인이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솔리드가 요 성분인 거고 요 성분으로 나뉘어서 믹스처가 되는 게 시스템 프리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이 될 거라는 거지. 그렇게 형성해가지고 노테이션을 줘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이퀄리브리움 컴포지션에서 이퀄리브리움 컴포지션 여기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 이고 여기는 F라고 쓰면 되겠네. 그러면 여기 이고 여기 F면 여기에서는 뭐냐면 알파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커먼 탄젠트 라인 위에서는 뭐냐면 알파 프라임하고 알파 더블 프라임 형성이 되고 여기서도 알파가 형성이 되는 거야. 왜? 여기는 이 알파 노테이션을 따르면 여기도 알파고 여기도 알파거든. 근데 실제로는 뭐다? 이거는 알파 프라임이고 이거는 알파 더블 프라임이겠지. 그래야 알파 프라임, 알파 더블 프라임 여기는 그거의 믹스처 이렇게 말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 가지 그 컨벤셔널하게 페이지 다이그램에 쓰는 노테이션이 섞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동이 될 수 있어요. 처음 배우시는 분은.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비교적 고온에서 형성되는 그 미서빌리티 갭, 그러니까 두 개의 페이지 믹스처가 아닌 하나의 같은 크리스탈 속초를 가지는 거는 그냥 구별 없이 다 그냥 이렇게 알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로 놓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메탈러지를 보니까 똑같은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가진 두 개의 상이 형성이 돼 있어. 성분이 다르게. 그러면 이제 알파 프라임, 알파 더블 프라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통 이름을 매긴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떤 바이너리 시스템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시스템을 사람들이 어떻게 써왔는지를 이제 배우셔야겠죠, 처음에.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마치 하나의 상의 깁스 프리 에너지 커브인데 이런 식의 그걸 보이니까 이 중간에를 이렇게 커먼 탄젠트 라인을 해서 이렇게 두 개의 크리스탈 석처는 같지만 성분은 다른 그것의 믹스추어가 생기는 것을 그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처음에 어디서 얘기하려고 그랬냐면은 그때 제가 이제 잘못 말했다고 그랬죠.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야. 왜냐면 보통 같은 걸 두 번은 얘기해야지 이해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면 안 되는 이유 뭐라 했어요? 이거 델지 믹스라서 안 된다 그랬죠. 여기다가 G1 더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G2.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0에서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렇게 되든 거기다가 요 곡선을 더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거의 끝났네요. 네,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알파 프라임과 알파 더블 프라임의 믹스처, 알파 더블 프라임. 자, 그래서 같은 크리스탈 스트럭처인데도 불구하고 섞이지 않는 이 존.
그것을 우리가 미서빌리티 갭이라고 한다. 미서블 한 거는 이제 이 알파가 미서블 한 거죠. 여기서는 이제 성분 구별 없이 그냥 이렇게 다 풀리 믹싱 돼 있으니까. 근데 이 존 안에서는 그 미서블 하지가 않은 거지. 미서블 하지 않은 갭이다. 그래서 미서빌리티의 갭이 있다. 그래서 미서빌리티 갭이다. 그래서 알파 프라임 더하기 알파 더블 프라임 리전을 그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쭉 읽어보시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고체 및 합금 상변이 강의가 끝났네요.